아들인데요. 네. 평택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 분양받아서 입주를 24년도에 했는데 네. 입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좀 더 받고 네. 1억 한도 내에서 네.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 아. 투자를 하나를 더 사놓는 게 옳은 건지. 아.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평택에 분양받으신 아파트 입주는 확정이신 거예요. 들어가실 마음이신 거고.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요. 우선 그거를 하나 봐야겠네요. 그럼 만약에 거주한다면 추가로 좀 대출을 받아서 하나 더 매수를 할지. 평택에 어떤 아파트를 좀 분양받으셨을까요? 평택에 네. 지제역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지제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2004년에 입주 앞두고 있는 아파트를 좀 분양받으셨고 이거를 우선은 들어가 살아도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입주 예정이시라고요? 예. 예,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할지를 지금 2년 앞서서 질문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한 1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1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신 거죠? 네,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출을 덜 받게 네. 이렇게 보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 그걸 갖고 1억 정도 선에서 네.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 그게 알겠습니다. 좀, 그러면 일단 2024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2024년 입주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1월이네요. 네. 자, 2024년 몇 월경에 입주를 하죠? 8월요. 8월. 그러면은 지금 8월이면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약 1년하고도 7, 8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네요. 네. 네, 뭐 한 달 정도 입주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 없으니까는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1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으시고요. 네. 저라면 2024년에 2024년 입주할 때 대출을 받을까 말까를 이걸 고민하는 것은 이때 가서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 1억을 1년 7개월 동안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이제 그 단기 투자하시는 거 있잖아요. 단기 투자라는 것은 1년 내가 매입한 후에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게 있고요.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걸 이걸 단기 매각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매각에 따른 양도세율이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1년 이내는 70%였고 2년 이내는 60%였는데 이제는 1년 이내에 45%고 1년 이상이 지나면 일반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투자를 한번 하셔가지고요. 1년 7개월 내에 1억을 가지고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벌면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벌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이때 이 8월에 가가지고 내가 1억 투자한 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투자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이 아파트가 더 오른다고 한다면 얘를 보유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별로 투자성이 없어. 그러면 얘를 매각을 하고 다시 평택에다 돈을 넣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2024년 평택 입주할 때 대출을 받을 거냐 말까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하시고 1억을 활용을 잘 투자하셔서 이 1년 7개월 사이에 돈을 좀 한번 버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현재 몇 주택자세요? 1주택이에요. 현재 1주택자. 네. 그 다음에 어디에 갖고 계세요? 1주택자는? 여기 화성시예요. 화성시.
네. 그러면 이 주택자까지 예. 6억 이하를 사면 취득세가 1%거든요. 네. 예. 만약에 평택을 입주할 때 네. 3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6%인데 그때 네. 화성을 매각할 의지는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러시면 요 주택은 왜 산 거예요? 왜 샀어요? 지제역에. 거주하실 계획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들 집, 아들. 아. 아들이 거주. 아들이 지금 집이 없으니까. 아들이 그러면 무주택자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무주택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1주택자라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갑자기. 아, 아들은 무주택자도 전 저한테 여쭤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 거면은 아들 1주택, 우리 시청자님은 현재 화성에 1주택, 추가로 네. 하나 1주택을 사더라도 취득세는 1%밖에 안 내니까 투자할 만 네. 하겠죠? 아, 네네네. 예, 예.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6%냐 하고 1%의 차이가 아들 크니까. 6%. 네. 아드님은 지제역에 한 1주택이니까 따로잖아요. 그죠? 네네. 예, 아들까지 한 3주택이 되면 6%가 돼서 힘들죠, 투자하기가. 아, 저는 네네. 1억으로 일단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아, 그래요? 작년 이제 지난달에 21일 날 취득세 중과세 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네. 또 어제죠. 어제 네. 드디어 이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지역은 조정 지역에서 1월 5일자로 해제가 되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은 1월 5일 이후부터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네. 어디가 투자하면 좋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네네. 군데가 있는데 네. 딱 1억밖에 없으세요? 아, 예. 1억 5천 어디서 5천 더 못 끌어내요? 그거 대출을 이용해야죠. 아, 그 대출밖에 없으시고 대출은 얼마나 있어요? 지금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굉장히 고지식하게 살으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부자 못 돼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방님께서 남편께서 대출을 네. 반대를 하면 1억 갖고 투자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요. 네. 잘 봐두세요. 네네. 예, 왜냐하면 대출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네. 대출을 받는 게 마치 호랭이가 물어가는 것처럼 무섭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출이 무서운 남편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김포공항 있거든요. 예, 예. 예, 김포공항 가면은 송정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예, 예. 예, 송정역 밑에 보면 공항동이라고 있어요. 공항동. 네. 예, 공항동 모아주택에 투자하세요. 모아주택 재개발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여기에 아파트들 네. 여기 바로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은요 시세가 네. 30평대 기준으로 12, 13억은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공항동 빌라들 2억 5천, 6천 전세 끼면 한 이 전세가 뭐 한 2억 3천, 2억 뭐 하거든요. 아, 2억 정도 네. 하겠네, 2억 정도. 그럼 네. 5천, 6천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지금 오늘까지고 이제 이게 서울의 규제가 이제 풀렸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번 규제, 지난 20일 1차 규제 푼 거하고 이번 2차 규제 푼 것은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너무 안 돼. 거래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이제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자, 네. 이러한 규제 풀린 것을 매수하는 매수자들만 볼까요? 매도자도 볼까요? 매수자도 보죠. 그죠? 저는 이런 규제 풀 때는 매도자들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매수할 사람들만 이런 기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도자들도 시장이 좀 돌아가겠구나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자, 우리 네. 신자님은 매수자, 투자자죠. 네. 투자자의 적은 누구예요? 투자자의 적. 매도자죠. 그렇죠. 매도자죠. 네. 팔아야 되는데 가격 올리면 그건 나의 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 또 하나의 적은 또 누구예요? 또 다른 매수자예요. 그죠? 네. 가격 올려갖고 사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억 갖고 한다고 한다면
공항동 모아주택 재개발 투자세요. 그리고 구역 내 사세요. 구역 내. 아, 네. 예, 한 5, 6년 후면은 아파트 입주해요. 아,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럼 1억 5, 6천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아무래도 서울 중심적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예, 예. 예. 홍제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제역? 네네. 예. 여기 보시면 도심, 우리나라의 일대 도심이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죠. 네. 광화문에서 독립문역, 무학제역, 홍제역 있어요. 홍제역.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잘 나가는 데가 뭐 녹번역, 불광역, 연신내역 재개발한다고 막 비싸잖아요, 지금. 네. 홍제역은 도심과 더 가깝기 때문에 홍제역 쪽에 개발을 하면 불광동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나는 한 5천, 6천 좀 대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고 한다면은요, 홍제역 역세권 투자하세요. 아, 네. 저의 눈으로는 홍제역이 5, 6년 안에 가격이 요쪽 강북 지역 쪽에서는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저의 느낌이에요. 저의 감. 아셨죠? 아, 네네. 예. 그 1억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1억 더. 네. 1억 더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답 끝. 알았죠? 예,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 네네. 투자를 해 보셨다가 네.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상담 받으세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올해 대박 나시고 토끼 아주 행복한 토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